복습할 때 이걸로 참고하면 되잖아. 왜냐하면 같은 내용 반복해서 들어보면 되는 거니까. 자, 이 앞 시간에 유형 8번이라고 그랬었나요? 네. 유형 8번이 몇 페이지죠? 49페이지. 49페이지. 유형 8번이요. 자,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때 이건 뭐 318번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자, 318번 문제가 뭐라고 좀 되겠냐면 y는 1 더하기 2분의 1에 여기 봤더니 뭐가 되니? x 플러스 a 4분의 1이 뭐가 돼? X. x승의 최대값이 자 이것의 최대값을 구했더니 128번에 129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다 뭐야? 결국 두 가지밖에 안 배웠어. 그 첫 번째 배운 게 뭐였지? 2차식이면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쳐라.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수학 뭐 이제 하에서 절대 부등식을 배워.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이제 산술 기하평균으로 최대 최소를 구한다 이런 말의 뜻이야.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모양새가 비슷하잖아. 그래서 2분의 1의 x승을 내가 t다라고 치환한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겠지. 네. 그럼 당연히 이 결과는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t의 제곱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게 2분의 1의 a 승 곱하기 2분의 1의 x승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어? T. 2분의 1에 뭐가 돼? a승 t 이렇게 되겠지. 아. 무슨 말 이해돼? 네. 2분의 1의 a승 곱하기 2분의 1의 x승인데 2분의 1의 x승은 t라고 놨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얘는 그림이 위로 볼록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거고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로 이 대칭축에서 당연히 최대값을 갖겠지. 뭔 말인지 내용 이해됐어? 네. 그럼요. 얘는 우리가 완전적 형태라는 걸 쳐다볼까? 왜? 식 자체가 2차식, t에 관한 2차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쓸 때는 이제 이런 것을 ft 이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따라서 얘는 우리가 고쳐주면 어떤 꼴이 나오지?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를 끄집어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얘를 2로 나누라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돼? 2분의 1의 a성의 전체 제곱 그렇지? 네.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이거에 제곱을 빼줘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전체를 제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전체를 제곱하니까 얘는 뭐가 되고 4분의 1이 되고 2분의 1 a의 제곱하니까 2분의 1의 2a. 자, 이거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내용이까지 이해됐어?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아? 오, 여기가 뭐냐? 여기가 바로 t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라고? 2분의 1의 뭐가 돼? 2분의 1의 a승 이렇게 되겠지.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t의 제한 범위가 양수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쪽인지 혹은 이쪽인지 이걸 내가 지금 뭘 해줘야 되겠어? 따주죠. 그렇지, 따져줘야 되겠지. 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거의 값을 봤더니 얘는 항상 양수고 네. 2분의 1을 계산하니까 이 t의 값은 뭐가 돼? 양수가 될 수밖에 없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t는 바로 이쪽에 있어야 맞는 거지. 얘가 양수의 값이니까. 얘가 양수라니까 이게 양수라니까.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가 0이라는 값. 네. t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이라고 하는 이 값은 바로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네. 그렇다면 결론은 무슨 말이 되냐면 결론은 이 그림은 이런 그림이므로 당연히 어디에서 바로 이 대칭축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대칭축에서 얘가 바로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야.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니? 4분의 1에 뭐가 돼? 4분의 1 a승 플러스 1이 뭐가 된다는 소리니?
128분의 뭐가 돼? 129가 된다 이런 말인 뜻이 되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 줄게. 이동을 해주니까 얼마가 돼? 128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네. 그럼 128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니? 2의 몇 승? 64에 64는 2의 6승이야. 그러니까 2의 7승이 되겠지. 2분의 1은 뭐가 돼? 7승이 된다.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뭐 이건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4분의 1에 뭐가 돼요? A 더하기 1승이 됐을 것이고 밑이 똑같고 5분의 연결되어 있으면 지수끼리 다 알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것이고 이건 2분의 1에 제곱이 되니까 뭐가 돼? 2분의 1에 2A 플러스 2승이 되겠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이 값이 이거하고 서로 똑같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A가 나가는 것은 뭐가 되면 되고 5가 되면 되고 A의 값은 뭐가 돼? 2분의 5가 될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319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유형 12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뭐 공부라고 하는 게 다 그렇죠. 조금 외로워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요 뭔가 힘이 생깁니다. 자, 저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 형태가 지금 이제 항이 3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그랬지? 공통 부분이 혹시 있을 것인가? 그런 거 눈에 보이더라. 네. 3분의 1의 x승, 즉 3의 마이너스 x승을 t라고 나는 놓을 것이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의 x승을 나는 t라고 놔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제한 변역이 새로 생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뭐를 갖다 대비해주면 이 그림은 머릿속에 생각해봐봐.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3분의 1의 x승 이렇게 그림이 생겼을 거 아니니? 네. 따라 지수의 값이 크면 클수록 어때? 값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이 값을 대비하면 제일 작은 값이 나오는 거야. 자, 3을 갖다 대비해주니까 얼마나 돼? 대답해줘. 27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갖다 대비해줘. 마이너스 2 갖다 대비해주니까 얼마나 돼? 9 이렇게 되겠지.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t의 제한 변형을 이야기했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식은 어떤 식이 됐냐? y는 자 얘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t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2t 빼기 1 당연히 t 빼기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얼마? 2 자 이런 식이 됐겠지. 그림은 아래로 볼록인 그림이 됐을 것이고 여기는 t가 얼마? 1이 됐을 것이고 근데 t의 제한 변형이 지금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뭐라고 되면 됐니? 27분의 1은 1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야. 그 다음에 9다라고 하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겠지. 이런 식으로. 내용이까지 이해됐어? 네. 이 안에서의 그림 모양은 어떤 그림이냐? 자, 그림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최소값을 가질 것이고 여기에서는 당연히 최대값을 갖겠지. 내용이까지 이해됐어? 네. 당연히 우리가 이제 9를 갖다 대비해주는데 얼마가 돼? 8. 8, 8에 64 빼기 2. 그러니까 뭐가 돼? 62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이었을 때 1 갖다 대비하니까 최소값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것이 너에게 그러니까 이 참수하고 똑같은 거야. 다만 치환하고 나서 뭐를 생각해야 돼? 제한 변형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여기에서만 그러겠니? 그렇지 않겠지. 나중에 뭐 상가함수를 배우든 로그함수를 배우든 어떤 함수를 배우든 우리가 모양새가 조금 복잡하면 뭐 하는 거야? 치환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대로 문제 풀기 어려워서 그러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면 치환을 했을 때는 무조건 뭐가 새로 생긴다? 제한 변형이 새로 생긴다.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자, 유형 1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33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 말 한번 들어봐 보세요. 여기 이 문제를 봤더니 연립방정식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수학 문제를 이제 나중에 이제 수능 문제를 보든 어떤 문제를 보든 우리가 이제 항상 연립방정식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미지수는 막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수학에서는 근본적으로 어쩌겠어? 근본적으로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 이상이 있는 게 근본적인 것이 맞겠지. 네. 그렇잖아. 그걸 이제 연립에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자연수일 때 그러면서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다음 문제를 뭐로 풀어야 돼? 부정강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란 말이야.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 이상이 돼야 돼.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럼 부정강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뭐 판별식을 쓰거나 인수분해해서는 뭐 곱하기 뭐는 뭐 3. 그러니까 얘가 뭐 1일 때 얘가 3이고 3일 때 1이고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3이고 이런 어떤 부정방정식의 문제 두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래 얘는 이제 우리가 미수 2개고 식 2개고 이게 연립방정식이겠지.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근본적으로 지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차 어떤 그러니까 다항식이 서로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수하고 일반적인 다항식은 우리가 전혀 성질이 다른 놈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대표적인 방식은 사실은 가정을 하는 거야. X에다 뭘 대입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봐서 문제를 대충 넣어가지고 어떻게 답을 대충 넣어가지고 찍어서 맞추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훈련이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어떤 고난이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냥 치환하면 돼. 뭐 하면 돼? 2의 X승은 A, 3의 Y승은 뭐라고? B. 이런 식으로 놔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가 되겠니? 당연히 뭐가 돼? 2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2의 X승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 2분의 1 A 더하기 얼마? 3B는 11. 네. 이런 형태가 되겠지. 여기는 뭐가 되겠니? 4A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1승이야.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겠지. 3분의 1에 뭐가 돼? B는 15 이렇게 되겠지. 어렵지 않지? 그치? 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밑에다 3을 곱하기 할까요? 그냥? 네. 3을 9를 곱하기 하던데 그러면 에이 어렵다. 여기다 뭐를 곱하기 할까? 8을 곱하기 할까? 8 곱하기 할게. 8 곱하기 하면 얼마가 되겠어? 4A 38에 얼마? 24B 얼마 돼? 여기는 88. 그래서 안에서 2를 빼버릴게요. 그러면 24에서 3분의 1을 24 더하기 얼마? 3분의 1 이것이 얼마? B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니까 얼마가 되겠니? 7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3으로 통분을 해주면 당연히 뭐야? 72가 나오네? 미친 거 아니야? 뭐 잘못 뺀 거 아니야 혹시?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니까 얼마가 돼? 73 맞죠? 네. 네, 73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3분의 뭐가 돼? 얘는 3, 2, 6, 3, 4, 12, 72가 되면 73 맞네? 깜짝이야. 얘는 얼마가 돼? 73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B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이 될 수밖에 없어. 뭘 B라고 나왔지? 3의 Y승을 B라고 나왔지. 네. 그러니까 Y의 값은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돼요? 네. 자, B 대신에 3을 갖다 대입했어, 여기. 자, 대입해주니까 얼마가 되니? 9가 되고,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2분의 1 A가 2야. 그러니까 A는 뭐가 돼? 4가 되겠지, 그치? 네. A가 4가 된단 말이야. 2의 X승이 4가 된다, 이런 소리야. 당연히 X의 값은 뭐가 돼? 2.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당연히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라는 답이겠지. 이해돼요? 예.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문제가 풀어졌어요? 네. 풀어져요? 아, 그럼 풀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왜 그러고 있어요? 자, 유형 13번으로 하고 들어갈게요. 자,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이냐면 x의 x승, 그 다음에 곱하기 x의 이게 몇 승인가요? 8승인가요? 네. x의 8승, 이것은 뭐가 돼? x의 x승의 뭐가 되니? 2승. 제곱. 자, 이것의 모든 금의 합을 구하시오. 다음 x는 양수이다. 이런 말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작은 부분이 서로 똑같다. 이게 뭐지?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자, 지수 방정식 문제 푸는 방식 중에 뭐가 있었지? 위치 같은. 그렇지. 밑을 같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밑이 다르면 뭐? 지수의 값을 같게 만들어 주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니까 뭐가 되냐? x에 뭐가 돼? x 더하기 8 이렇게 되고 얘는 뭐가 되냐? x에 2x승 이렇게 돼요. 아, 첫 번째 우리 봐보자. 이 x가 뭐가 돼버리면 x가 1이 돼버리면 지수가 서로 달라도 어때? 값은 똑같을 수밖에 없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1의 몇 승, 1의 몇 승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 이게 똑같은 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수가 서로 다르든 말든 상관없어. 밑이 똑같이 1이 돼버리면.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 이놈과 이놈의 값이 같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x 더하기 얼마? 8이 뭐가 돼? 2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x는 8이 돼도 괜찮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답은 9가 나오면 됩니다. 자, 3, 4, 7.
왜 안 돼요? 자, 문제 참여해볼까요? 7번 문제야. 자,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정되어 있다고? 당연히 x에, 이게 x의 제곱인가요? x의 제곱 빼기 얼마? 8승은 뭐가 돼? x에 뭐가 돼? 2x 더하기 얼마? 7. 자, 모든 분의 합을 구하시오. 자, 다시 한번 하겠다. 밑이 1이 돼버리면 된다니까 x가 1이 돼버리면 돼요. 만약에 x가 1이 안 되면 이 지수끼리 같으면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8은 뭐가 돼? 2x 더하기 7 맞아 이거? 더하기 7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이동해 줄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얼마? 넘어가니까 15는 제로 이렇게 돼요. 3, 5, 15 여기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x는 5가 되는데 x의 제한 뭐 되겠네? 2분의 1보다 크다라 했으니까 얘는 안 되겠네. 그러니까 x는 5가 되겠지. 이게 이제 두 번째라는 소리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죠? 그렇지? 이것의 합을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은 A라고 하자. 그러니까 A의 값 자체는 얼마가 되냐면은 1하고 5를 더하니까 얼마가 돼?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 빼기 2분의 1에 뭐가 돼? 이게 3 빼기 2x 승인가요? 3 빼기 2x 승은 얼마가 돼? 3에 이거 뭐가 되니? 3 빼기 2x 승이니?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지수가 서로 똑같으니까 밑이 같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 x 빼기 2분의 1은 3이 되면 돼. 그래서 이 x의 결과는 뭐가 돼? 2분의 6, 2분의 7이 되겠지. 근데 이것이 다르다 하더라도 얘가 뭐가 돼버리면? 제로가 돼버리면. 뭐뭐의 제로승은 뭐뭐의 제로승은 다 뭐가 돼? 1이 되니까 서로 값이 같아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돼? 3 빼기 2x 공이 제로가 되는 즉 x가 얼마? 2분의 3이 돼도 괜찮다.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냐고. 얘 두 분의 합? 이 두 분의 합은 당연히 뭐가 돼? 5가 되겠죠. 그러니까 b의 값 자체는 바로 두 분을 더하게 되니까 5가 된다. a하고 b를 곱하기 하라고 정답은 얼마? 이거 30이라고 딱 되겠죠. 자, 유형 14번으로 가봅니다. 이제는 방정식이 끝났으니까 이제 부등식의 활용을 한번 갖도록 할게요. 지수. 지수 방정식의 활용인가요? 네. 아직 방정식을 아직 못 벗어나고 있대요. 자, 방정식 활용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유형 14번 338입니다. 자, 3에 뭐가 돼요? 3에 2x승 3의 2x승 빼기 3의 x 더하기 1승은 a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더라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어떻게 문제 풀면 돼? 3의 x승은 t라고 치환하면 된다고. 수도 없이 하잖아. 양수이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고? 얘는 뭐가 되지? 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3t가 a다 이렇게 써야지. 그러면 왼쪽에 그림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 그리라고. y는 자 얘를 y라고 나. y는 얘를 그러면 y는 나. 그러면 y는 이렇게 생긴 그림하고 y는 a다라는 그림이야. y는 a다라는 그림은 이렇게 생겼겠지. 그 다음에 y는 뭐가 돼? t의 제곱 마이너스 3t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겠지.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겼고 얘가 뭐가 돼? 0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 3이 된다 이런 소리지. 이해됐어? 이게 t라는 그림이야. 이게 t가 0이다라는 그림이다. 얘는 t다라는 그림이고 얘는 뭐야? y다라는 그림이고 이쪽은 뭐가 돼? t다라는 그림이고. 그런데 t가 어디에서만 따진다고?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따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따진다. 이 그림만 따지라 이거지. 그 다음에 당연히 y축은 이렇게 돼 있겠지. 이게 바로 y축이 되겠지. 이해됐니? 네. 그러면 어떤 값? 자, 여기 2차식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2분의 3 형태가 될 건데 2분의 3을 갖다 대입해봐봐. 값이 얼마나 되는지. 값 얼마나 되니? 2분의 3 대입하면 4분의 9 빼기 2분의 얼마? 9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해주면 당연히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지. 이해됐니? 네. 그래서 A다라는 이 그림은 몇 개의 점수 만난다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라고. 따라서 이 A다라고 하는 건 얘보다는 크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A보다 더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러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고 얼마보다? 0보다는 작아.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지. 이해돼? 어렵지? 뭘 또 어려워 이 새끼야. 쌤 참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 어렵기는. 똥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뭐 한다? 참 쉽다. 이 그림 따라버리고 이 그림 따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걸 어떻게 판별식으로 문제 풀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따로따로 문제 푸세요. 이거 나중에 이제 수토를 배우다 보면 미적분을 배우다 보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되게 편리하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준 대로 문제를 푸세요. 자, 그 다음 장 342번 문제를 상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이해해보고 상문제로 풀어보십시오. 몇 번이요? 그 유형이 마지막 문제. 분명식으로 하는 게 편리할 것 같긴 한데 너무 쉬워. 근데 제한 변형이 있잖아. 치환하려면 제한 변형이 항상 생긴단 말이지.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지? 2 곱하기 2의 x성, 얘는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성.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2의 x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성을 t라고 치환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우리 여러 번 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한변형이 새로 생긴다고 그랬네. 이놈과 서로 역수 관계야. 형태가 2의 x승과 2의 x승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건 서로 역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대 최소의 문제를 풀고자 할 때는 상수를 대합형으로 쓴다라고 내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 2 루트 이거 곱하기 이거.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이 t의 범위는 2보다 크다라는 제한변형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치? 그런 다음에 좌변과 우변을 제곱을 해봐볼게. 자, 왼쪽을 제곱해주면 어때? 대답해줘.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얼마? 2는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은 t의 제곱 빼기 2라는 값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뭐가 되냐? 뭐가 되니? t의 제곱 빼기 2가 되고 마이너스 2로 묶어줬더니 뭐가 되니? t 이렇게 되겠지. 뭐가 돼? 마이너스 2로 묶어줬더니 얼마가 돼? t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k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해됐어? 뭐 이거 뭐 문제 뭐 어렵습니까? 얘도 이쪽으로 이동을 하든지 그건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2t는 2 빼기 얼마 k 뭐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나 문제를 어떻게 풀었지? y는 이렇게 생각하라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면 돼.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는 x의 절편, y의 절편, 여기서 이제 물론 t의 절편이겠지. 자, t의 절편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 그림이 t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y에다 0 대입하면 t의 값은 뭐가 돼? 0하고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뭐 이런 그림이라는 거 그냥 딱 보여. 여기가 뭐가 돼? 0. 여기가 뭐가 돼? 2. 그 다음에 여기가 y축 이렇게 되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이 t가 뭐보다 크다라고 정되어 있냐고?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때. 그러면 이게 지금 t축이 될 것인데 t축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서만 그림을 그리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은 이 놈의 그림을 그리겠지. 이런 그림을 그리겠지. 이게 바로 t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근을 갖기 위해서는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2 빼기 2 k다 y로 얼마라는 이 값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당연히 2 빼기 k다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근을 갖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k의 값은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언제나 어쩐다고 저것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돼요? 아니 어려워서 돌아버리겠어요? 참 쉽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좀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어제 이제 그 친구가 아이템 바꿔도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센을 수학 속도를 씹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다 아구작아구작 그냥 다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붙었죠. 아 이거 해볼만하다. 그래서 이제 자이스턴을 딱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다 질문이야, 다 질문. 이제 그것도 이제 거의 다 씹어 먹어갑니다. 그 친구가 참 의지가 대단한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어제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자이스턴이 이제 풀어보니까 쌤이 어떻게 느껴지냐 물어봤어요. 쌤이 문제 같지가 않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생각했을 때 이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한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기초적인 문제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면 계속 한계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쉽게 저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만 잘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했을 때는 따로따로 그림을 그려서
y는 뭐 a, y는 2 빼기 k라는 이 놈을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상수기 때문에 2 빼기 k라는 놈이 상수잖아요. 자, 됐습니까? 자, 이제는 부등식으로 치수, 방정식이 아니라 이제 부등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형 15번을 한번 가볼까요? 유형 15번. 자, 15번을 봤더니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문제가 얼마나 되냐면 6분의 1에 여기는 뭐가 되냐고 2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36분의 1에 여기에 뭐가 되냐고 3 빼기 얼마 돼? 2x 이렇게 돼요. 이걸 만족시키는 뭐 한다? x의 값을 범위로 구하겠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수학에서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문제 푸는 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를 구해야 되는 거야. 결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선생님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문제 푸는 게 똑같다면서? 그래 똑같다니까? 다만 부등식 문제는 부등 방향만 주의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봐봐. 부등식은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허수의 범위에 존재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안 하지. 왜냐면 허수는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부등식이라는 게 성립하겠어.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나왔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수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따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문제 풀라 그랬지? 방정식 빛을 갖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뭐 얘를 36으로 만들어줘도 6분의 1로 만들어도 괜찮아요. 자, 6분의 1로 만들어줄 게 훨씬 더 편리하겠지. 따라서 얘는 뭐가 돼? 6분의 1에 2x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6분의 1에 자 2승 제곱이 2가 갈 거야. 그러니까 6 빼기 얼마? 4x승이 된다 이런 소리지. 그러면 이제 밑이 뭐니?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숫자란 말이지.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야. 따라서 이 값이 이 값보다 크다는 말의 뜻은 이 지수가 이 지수보다 작다 이런 소리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2x 더하기 1이 더 크다 이런 소리야. 뭐보다? 6 빼기 4x보다 더 커야 된다 이런 소리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이 전체의 값이 이 값보다 크다라는 말의 뜻은 이 값이 이 값보다 더 작다라는 소리야. 따라서 계산해 주니까 얼마가 돼? 6x는 5가 될 것이고 x는 뭐가 돼? 6분의 5보다 바로 크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2번.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3, 4, 8번 문제 한번 해보실래요? 3, 4, 8번 상 문제 뭐라고 뭐 돼 있는데 풀어보십시오.
잠시만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좀 해드릴게요. 아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랍니다. 그런 게 불났어요. 자,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랍니다. 그 말의 뜻은 A에 있는 놈이, 그러니까 수학에서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 배우겠지만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말의 뜻은 어떤 소리냐면은, 자, 이 A라는 집합의 원소에서 임의로 내가 하나를 끄집어냈어. 응? 그러니까 A라는 것에 속해 있는 원소, 얘는 원소라는 소리야. 하나 뽑아내 더니 이면 뭐한다? 이 X는 뭐가 된다? B의 원소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 이 X는 뭐지? 임의의 원소야. 아무나 끄집어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X는 누구? B의 원소가 되기도 한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바로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학에서.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뭘 해줘야 돼? 먼저 얘를 먼저 풀어줘야 돼. 밑에 10으로 따져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거 10이니까 뭐가 돼? 2분의 5 빼기 x승. 그렇지? 그럼 뭐가 된다고? 10에 x 빼기 2의 제곱. 여기는 뭐가 되니? 10에 2분의 뭐가 돼? 5 빼기 x승. 이렇게 되겠지.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뭐한다? 지수의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떤 전체의 값은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뭐가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얼마? 4의 값 자체가 뭐가 돼? 2분의 5 빼기 x보다 더 작거나 큰데요. 자, 이쪽으로 이동해 주니까 얼마가 돼?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얼마? 8은 뭐가 돼? 5 빼기 x, 2x의 제곱 위쪽으로 이동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7x 더하기 얼마? 3 이렇게 되겠지. x, 2x 뭐가 돼? 3, 1 뭐가 돼? 음수. 그러니까 x는 뭐가 되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에 속해 있는 이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그런 x가 바로 이거다. 이 b라는 뭐한다? 이 조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이 b는 당연히 뭐가 돼? x의 제곱계수가 양수이고 0보다 작으면 뭐와 뭐 사이가 되겠지. 다시 한번 x의 제곱계수가 양수이고 0보다 작으면 뭐와 뭐 사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 a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냐? a다 라고 하는 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뭐보다 3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런 범위가 지금 a라는 놈인데 이 b다라는 놈은 당연히 뭐가 돼 있어야 돼? 이런 형태로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보다 왼쪽, 이거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얘는 제곱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런 어떤 그림이 될 것인데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잖아. 그것 안에 이것이 들어있어야 돼.
이거 문제 우리 어떻게 푼다고 내가 이거 계속 가르쳤는데 여기가 2분의 1이 있고 여기가 얼마? 3이 있어요. 이거 문제 어떻게 푼다고 가르쳤지? 기억 안 나? 그 나눠가지고 푸는. 아니냐. 여기에 대응되는 y값이 무슨 수다? 음수다. 이거 내가 어디에서 배웠니? 어? 10-4 문제 부등식에 뭐한다? 부등식에서 근의 분류라는 편에서 내가 이걸 열심히 가르쳤어. 내가 나중에 엄청 필요하다. 거기 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이 지금 어떤 식이냐? 이 식이 쉽게 말하면 뭐가 돼? x제곱 더하기 얼마? ax 더하기 6이라는 바로 이 식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대입값이 무슨 수? 음수. 0보다 작거나 같아도 괜찮아. 이게 들어가도 괜찮아. 들어가도 괜찮아. 그 다음에 뭐? 3의 변으로 y값도 0보다 작거나 같아도 괜찮아. 그래서 3을 갖다 대입해주니까 얼마나 되니? 9 더하기 3a 더하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고 동시에 2분의 1 갖다 대입해줄게. 얼마나 되니?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a 더하기 6도 0보다 작거나 같다.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3a는 자 3으로 나눠줘 볼까? 얼마나 되니? 3a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a의 값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위에 거. 자 밑에다 4를 곱하기 할게. 1 2a 4 곱하기 6 4 얼마? 24. 이해돼? 이렇게 계산하니까 2a가 얼마? 25보다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다. a의 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동시에 만족한 값은 바로 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잘 모르겠으면 계산하면 돼.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어디? 이쪽. 마이너스 얼마가 돼? 2분의 아하 아니구나.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돼? 25는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 있구나. 그렇지? 근데 a가 이거보다 더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이쪽.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a는 마이너스 2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게 다 2학년 때 써먹구나. 이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었구나.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못하면 2학년, 3학년 올라가도 계속 잼병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 4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랬습니다. 자, 뭐가 되냐면 3의 2x 더하기 1 빼기 28에 3의 x승 더하기 9. 자, 이것이 뭐한다? 이거 이런 문제 너무 쉽지 않아 이제? 아까 뭐 짠. 그렇지. 강령시와 똑같이 문제 푼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3의 x승을 뭐 하면 돼? 치환하면 돼. 자, 이런 뭡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돼? 3 곱하기 3의 2x승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 3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28t. 그 다음에 얼마가 돼? 플러스 9. 이 문제 풀라는 소리가 똑같지. 네. 그러니까 뭐가 돼? t. 3t. 얼마가 되니? 9, 9일. 1. 그러네. 음수. 네. 그러니까 t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니? 3분의 1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 뭘 t라고 하냐고? 3의 x승. 얘가 뭐가 돼? 3의 마이너스 1승보다 크고 뭐가 돼? 3의 제곱보다 작다. 이런 소리지. 그런데 잘 알겠지만 3의 x승은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가 돼? 이 값이 이 값보다 크다는 말은 바로 이 지수가 이 지수보다 크다는 소리지. 이 지수가 이 지수보다 커야 된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350번 해보세요.
자, 해줘볼까? 나왔다. 나왔어? 아니, 생각을 해봐봐. 이제 문제를 풀 때 지수 문제는 지금 여기 7분의 1을 x승으로 잡았을 거 아니니? 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려면 7의 제곱이라든지 7이라든지 이런 놈이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래야지만이 비교를 할 때 7분의 1의 x승이 뭐보다 뭐 7의 뭐보다 크고 7의 뭐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이지. 비교돼서 하는 거. 그렇지. 생뚱맞게 여기는 7인데 밑이 7인데 여기는 밑이 뭐 3이다. 그러면 비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럼 비교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게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게 눈치라기보다도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 7의 x승은 예를 들어서 2의 3승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어렵잖아. 그럼 로그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로그로. 그래서 그렇게 나와야 돼. 문제를 출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소리야.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치? 자, 다음에 351번으로 가볼까요? 자, 351번 뭐라고 정되어 있냐? 부동식 뭐가 돼? x에 이게 좀 뭐라고 되어 있니? 3x 플러스 인가? 3x 빼기 2니? 빼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x 더하기 4인가? 네. x 더하기 4. 자, 뭐 x는 양수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풀으시오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나 잘 들어. 먼저 x가 1이 되면 성립해야 안 해? 안 하지. 1은 1보다 크다 이런 말 안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지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첫째, x가 1보다 컸을 때. 둘째, 뭐라고? 둘째,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았을 때. 당연히가 밑을 이렇게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밑이 1보다 더 커버리면 이 값보다 크다는 말은 이 지수보다 크다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돼? 3x 빼기 2가 x 더하기 4보다 크다 이런 소리죠. 네. 뭐가 돼? 2x는 6x는 얼마? 3보다 크다. 이 3보다 크다라는 건 이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네. 자, 두 번째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 값보다 크다는 말은 이 지수보다 작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 3x 빼기 2가 x 더하기 얼마? 4보다 작다 얼마가 돼? 2x 그러니까 6보다 작다. 그러면 x는 뭐보다? 3보다 작아야 되는데 3보다 작으면 뭐밖에 없어? 이놈밖에 없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3보다 작으면 다 답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범위 안에서 답을 구했으므로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 이거가 바로 답은 이것만이 답이 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쪽이 답이에요? 당연하죠. x는 이것과 이것이 답. x의 범위로 구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답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네.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x는 3보다 크다. 이게 바로 답이에요. 자, 353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제일 쉬운 건 갖다 대입하시면 돼요. 자, 이런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놈이 뭐가 되니? 이 놈이 밑에 있는 놈이 x 빼기 1의 전체의 제곱 이런 형태예요. 이것에 뭐가 되겠냐면 이것에 x 빼기 1승 1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져줘야 되겠지. 얘가 양수인 건 확실하지만 양수 중에서도 뭐한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뭐한다? 1보다 컸을 때. 원래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냥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해버리시면 돼요. 뭘 해버리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5 하면 대입해봐봐. 마이너스 2분의 5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7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 얘는 밑이 1보다 큰 놈이잖아요. 그러면 1보다 큰 놈이고 여기다가 대입해주니까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뭐가 돼? 2분의 7승 이잖아요. 밑이 1보다 크고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뭐가 돼? 1보다 작은 놈이니까 확실하지. 왜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밑이 1보다 커버리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라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버리면 음수 쪽에 이 지수가 음수 쪽의 값이 나오면 다 1보다 작은 그런 값이 나오는 거죠. 엄마는 이해돼요? 네. 그거에 이제 입각해서 문제 풀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면 역시 1보다 큰 놈이고 얘 음수니까 당연히 1보다 작은 놈 맞을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주면 뭐가 되겠어? 역시 1보다 더 큰 놈이 됐을 것이고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갖다 대면 얘도 음수니까 어때? 당연히 1보다 작은 놈이 되겠지. 뭔 말하는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여기다 2분의 1을 갖다 대입해주면 0하고 1 사이의 숫자야. 0하고 1 사이의 숫자로 그림이 이런 그림이야. 뭘 갖다 대입하면? 2분의 1을 갖다 대입하면. 그러면 2분의 1 빼기 뭐가 되겠어? 2분의 1 빼기 2분의 1 빼기 1이 되니까 음수가 되지? 네. 음수니까 여기 이렇게 되니까 1보다 더 큰 놈이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잘 활용을 해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자, 354번 가볼까요? 354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가 되냐? 4의 x승 마이너스 뭐가 돼? 2의 x 더하기 얼마? 2승 더하기 얼마? k. 이것이 뭐한다? 항상 성립하도록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응?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당연히 우리 언제나 문제 풀었듯이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하자. 양수 뭐가 돼? 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4t 플러스 얼마? k.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면 돼. 그래서 이것 자체가 무슨 근을 가지면 되겠어? 항상 2차식이 무슨 근? 이런 거를 가지면 된다. 이 2차식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플러스니까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지면 된다. 뭔만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허근이나 중근을 가지면 되겠지.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문제를 풀지 않으려고 해. 왜 그러냐? 왜 그렇지? 2의 x승은 t, t라고 치환하면 뭐 이 t에 뭐가 새로 생긴다 그랬지? 제한 배열력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어떤 범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범위이면 이것이 음수가 돼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t의 제곱 마이너스 4t를 놔두고요.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라고. 아까 내가 공경식 문제 풀 때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것의 그림을 그리세요. 이게 t축이 되고 뭐한다? t의 절편은 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뭐가 돼? 0. 여기 얼마? 4. 그리고 여기에 뭐가 돼? 얘가 y축. 얘가 t축.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t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범위? 이 범위의 그림만 가지고 따져라 이거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이 범위의 그림이 항상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범위의 그림이 최소의 값은 바로 여기가 되겠지. 얼마가 돼? 2 갖다 대면 최소가 나오겠지? 네. 자, 2 갖다 대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k가 뭐보다? 마이너스 4보다 더 작거나 같아버리면 언제나 이것은 성립하는 거지.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냐면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돼요? 이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맞는 거죠. 제한 면역이 없으면 그냥 판별식 따져주면 돼요. 뒤에서는
문제 풀이과정 아마 판별식으로 따졌을걸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엄밀한 의미 속에서는 제한변력이 이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K라는 문제 최소보다 더 이렇게 있으면 된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보다 더 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으면 된다 이것이 아까 음악 이해됐죠? 그렇죠? 최소값 그래서 정답은 4가 되겠죠. 자, 3월에 가면 보세요. 3월에. 자, 이건 좀 해드릴까요? 3월이요. 자, 오늘부로 먼저 알겠지만 지수, 함수, 변경식, 부등식 이제 다 끝이 납니다. 뭐 이제 알겠지만 유형 19번은 이제 실생활에서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는 거고, 이건 뭐지? 식을 세워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이제 356번 이런 문제가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사실은. 따지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유형 19번 문제는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건너뛸 겁니다. 다음 시간에 숙제는 어디까지 해오시면 돼요? 360번까지 해오시면 되고, 나는 당연히 거기까지 질문을 다음 시간에 다 받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로 다음 시간에 지나갈 겁니다. 그럼 로그 함수가 끝나면 이제 뭐가 남았어, 이제? 그래요. 상가함수 이제 끝나면, 수열 끝나면 이게 소원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우리가 천천히 막 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금방 가버립니다. 그리고 잘 알겠지만 이제 3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이 여름방학 때는 미친 듯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학기 때까지 해가지고 수투까지 끝내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들어옵니다. 아, 뭔 이야기라면 알아먹어요. 근데 뭔 이야기라면 못 알아먹으면 계속 헛소리 해야 돼요. 맨날 헛소리 해야 됩니다. 되게 힘들어요, 그거. 헛소리도 하루 이틀이죠.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이제 학원 그만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은 이야기 이게 한 20번 해보세요. 내가 미친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미친 듯이 이번 뭐 한다? 여름방학 때는 미친 듯이 공부를 해봐보자. 이제 나에게는 3년만 지나면 된다. 3년 지나면 마음대로 놓을 수 있잖아요. 캠퍼스에 가서 딱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 뷰티풀 월드 막 이래가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 막 이래가면서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 세상 사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진짜 꿈꾸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죠. 예? 미국 마이애미 해변가에서 아침에 딱 뭡니까 이게 딱 커튼을 딱 열어 젖히면 플로리다 앞바다가 쫙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점심 때는 어디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가지고 딱 칼질을 하면서 인생 사는 그런 인생 사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려면 그 정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일단 들어가고 좋은 대학을 일단 들어가고 대학 가서 더 미친 듯이 공부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너가 대학 들어가서 과거 이런 애들을 처음에 들어갈 때 이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4년 동안 공부하잖아요. 그럼 또 올라섭니다. 거기서 그 집단에서 또 탑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거기부터는 이제 뭐예요? 인생이 완전히 이게 진짜 뷰티풀 월드가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딱 만들어 놓으면요, 살기 되게 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한나라당 하는 거 보세요. 이제 나중에 될 수 있으면 민주당 편 들지 마세요. 잘 싸우면. 누구 편 들면 돼요? 한나라당 편 들면요, 일베들이 알아서 밀어줍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아무튼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편안하게 살려면 그런 길이 있어요. 가진 짝편에 서가지고 그쪽에 대변을 해주면 어때요? 돈 많이 들어옵니다. 즐겁습니다. 양심 좀 팔아먹고 살면 돼요. 자, 356번 문제 봐볼까요? 9의 x승 빼기 얼마 대 2의 뭐가 돼? 3의 x승 더하기 얼마? 9. 이것이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언제나 성립하랍니다.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3의 x승은 t. 이렇게 잡는 거 다 알아요. 뭐가 돼? 양수. 여기는 뭐가 돼? t에 되면 마이너스 2a 뭐가 돼? t 플러스 9. 그러면 t가 양수인 범위에서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근본적 물론 이런 거 선생님 이렇게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되면 되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도 여기가 뭐라면 이게 언제나 양수니까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라면 여기가 0이라면 그렇잖아. 얘가 지금 t축이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가 y축이 있으면 t의 값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 그림은 언제나 이렇게 큰 그런 꼴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얘를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이렇게 허근만 갖는다 이렇게 따지기에는 뭔가가 좀 아쉽다 이 말이야. 문제를 푸는 게. 그래서 얘를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문제를 푸시는 게 좋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그림을 한번 생각해봐. 그럼 뭐가 돼? t 마이너스 얼마? a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9 마이너스 얼마? a 제곱 이런 꼴이 되겠죠. 완전적 상태로 고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냐면 이거의 그림은 아래로 볼록인데 이 대칭축은 뭐가 돼? t가 a라는 이 대칭축은 t가 a라는 이런 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뭘 따져줘야 되겠어? 자, 이 A가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라면? 0이라면 즉 뭐라고? A가 0보다 더 작다면 그러면 나는 T는 어디에서 지금 따져주는 거니? T는 어디에서? 0보다 큰 범위에서 따져줘야 되는데 이 값이 항상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 t축은 바로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 갖다 대입했을 때 0을 갖다 대입했을 때 값이 양수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네. t에다 0을 갖다 대입한 근데 0보다 어차피 크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따진 거지? A가 0보다 뭐 할 때? 작은. 작을 때. 근데 T가 뭐라고 정돼 있지? A일 때 최소값 같지. 네. 근데 이 T가 항상 뭐보다 커? 0보다. 0보다 크니까 이런 거 쓸 수가 없다. 이런 소리야. 결론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 이 최소의 값이 이 최소값이 바로 A인데 이거의 값이 뭐가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의 값은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 T가 A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T가 지금 뭐 한다 그랬지? 0보다 크다라고 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 A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겠지. 뭐가 돼? A의 값은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겠지. 이해돼요? 네. 답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이게 세부적으로 다 따져야 되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서 아마 이게 답이 맞을 겁니다. 왜요? 다 틀렸어요? 네. 356 답을 바꾸고 356 아닌데요? 답이 이게 아니라고? 그럼 위에 게 답이야? 그것도 아닌데. 최대값이 6이 나왔는데. 3 맞다. 3 맞아요. 깜짝 놀랐네. 이 새끼 뭐 어떤 소리 하고 있어. 아니네. 얘 최대값은 당연히 3이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쵸?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